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이코노미스트 기사 있잖아요. 그걸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AI가 정말 몇 년 안에 인간 평균 인지 능력을 넘어선다면 와, 우리 경제에 어떤 격변이 올지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이게 단순히 기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를 보면서 핵심적인 변화 지점들 한번 같이 짚어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기사 초반부터 이 AI 발전 속도가 정말 심상치 않다고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 그걸 AI가 풀어낸 시점이 전문가들 예측보다 무려 18년이나 빨랐다. 와, 이건 진짜 놀라운데요. 이런 속도면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게 단순히 빨라졌다 이걸 넘어서요. 과거 산업혁명하고 비교될 만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그런 경제 성장을 촉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산업혁명도 대단했지만 뭐 300년 걸려서 세기당 350% 성장 그 정도였는데, 기사를 보면 AI는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 한계 이런 걸 넘어서서 아예 아이디어 발견 과정 자체 이걸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죠. 그래서 AI가 스스로 막 개선하는 단계까지 가면 연 20% 이상 이런 초고속 성장도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 거죠. 아이디어 발견 자체를 자동화한다.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엄청난데요. 그럼 당장 우리 일자리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AI가 특정 업무를 훨씬 싸게 해버리면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정확한 우려십니다. 기사에서도 딱 그 부분을 짚는데요. 특정 인지노동의 경우엔 그걸 AI로 처리하는 데 드는 컴퓨팅 비용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임금의 상한선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자동화는 안 되고 AI랑 협력해서 엄청난 생산성을 내는 소수의 인력, 뭐랄까 슈퍼스타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뭐 AI 모델이라든지 관련 인프라, 이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부가 더 커질 거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거네요. 근데 모든 물건값이 다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기사에서 그 비용 질병이라는 말, 그거 되게 흥미롭던데요? 네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AI 덕분에 뭐 공산품처럼 자동화가 쉬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가격은 확 떨어질 수 있는데, 반대로 자동화가 좀 어렵거나 본질적으로 사람 손길이 꼭 필요한 서비스들, 예를 들면 육아나 간병, 아니면 뭐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험들, 이런 것들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확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용 질병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엄청 싸고 풍부해지는데 다른 어떤 건 또 엄청 비싸지는, 좀 이상한 경제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죠. 값싼 물건이랑 비싼 서비스가 공존한다. 와, 이런 극적인 변화가 금융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벌써부터 좀 불안정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엄청난 변동성을 예상해야 합니다. 기사에서는 어떤 기업이 이 AI 경쟁에서 이길지, 질지, 이게 점점 명확해지면서 주식시장에 아주 격렬하게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강력한 AI 개발하고 뭐 인프라 구축하고 하려면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미래에 엄청난 부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니까 사람들이 현재 저축을 덜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아, 저축이 줄면 당연히 투자할 돈이 부족해지고, 그럼 자금 조달 비용,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투자 자본을 끌어오려면 훨씬 높은 금리가 필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기사에 언급된 어떤 모델들 보면요. 금리가 경제 성장률만큼 심지어 그 이상으로 치솟아서 연 20%, 30%에 달할 수도 있대, 이렇게 봐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죠, 사실. 이건 당연히 빚 갚는 부담을 엄청나게 높이고, 또 AI 혁신에서 뒤처지는 국가는 자본이 막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게다가 미래 소득 계대 때문에 소비가 막 늘어나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질 거고요. 연 30% 금리라니? 와, 진짜 혼란스러운 그림이네요. 이런 격변 속에서 우리 사회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평등 심화나 뭐 정치적 불안정 같은 문제들 당연히 따라올 것 같은데요? 네, 기사도 그 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과거 산업혁명 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지금은 대중민주주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평등이 심해지면 이게 강력한 재분배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동시에 국가는 AI를 통해서 뭐랄까 전례 없는 수준의 감시 능력이나 여론 조작 능력 이런 걸 갖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금 제도부터 시작해서 교육, 시민 권리 보호 방식까지 정말 사회 운영의 근본 틀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AI 발전은 진짜 전례 없는 풍요와 성장을 가져다 줄 잠재력이 있는 동시에 극심한 불평등이라든지 노동시장이나 금융시장의 격변, 그리고 아주 깊은 사회적, 정치적 도전까지 함께 가져온다는 거네요. 물론 기사에서는 뭐 불치병 정복 같은 긍정적인 가능성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변화를 인류가 늘 그래왔듯이 혼란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 온 역사의 연장선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시각도 제안하고 있고요. 네, 결국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설령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보고 또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